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는 교재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 하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식 유도 과정, 발전기, 유기되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전동기로 발생하는 토크와 힘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좀 확장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진행했던 여기까지였죠. VBL, 즉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한 도체당 유기되는 전압이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도체가 이제 이렇게 얹혀지게 되는 거죠. 도체가 이렇게 얹혀지게 되고, 이 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지만은 이 도체가 여러 번 감긴다라고 이렇게 뒤로 해서 앞으로 오고 또 여러 번 감긴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 번 감기다 보면은 코일 변이 작아요. 이 하나하나가 코일 변, 영어로 하면 코일 사이드, 코일 변이라고 그러는 내용인데요. 이 코일 변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코일 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죠. 그래서 이런 코일 변들이 전부 다 총 도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총 도체수. 그래서 Z라는 총 도체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전부 다 병렬 회로수가 없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도체가 총 도체가 직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렬 회로수가 하나겠죠. 그러면 높은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다 연결이 돼서. 근데 그것이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면은 총 도체 수가 다 병렬로 연결된 것만큼 전압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총 도체 수를 병렬 회로수로 나눈 값 해줘야지 해주면 실질적으로 유기되는 전압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여주는 2분의 P는 이제 극수를 이루나는 것인데요. 요거는 극당, 보통 우리가 이극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극기는 사실 한 세트죠. 우리가 2극기, 4극기, 6극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극기가 뭐 N극, S극 이렇게 되면은 2극기가 3극기는 N극, S극, N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극수가 지금 두 세트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극기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이극기일 때 보통 기본적으로 1로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4극기는 그렇죠. 두 세트죠. 그래서 극수가 6극이다. 그러면 일어나는 세 세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세 세트가 하나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2분의 P라는 내용이 극수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이 이제 우리가 건선을 감안한 유기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유기되는 전압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써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넘어가죠. 여기서 뭐 2분의 B 그대로 넘어왔고요. 2분의 Z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L도 여기서 그대로 넘어왔고 유기되는 B가 있을 테고요. V는 이 전압이 아니라 속도죠, 속도. 지금 보면 속도와 유기전압을 어떻게 표시하는, 자석 밀도를 어떻게 표시하는 이 두 개가 관건이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B가 이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VB가 이게 될까요? 자, 여기서 V는 우리가 아까 미터파세크, 여기서 좀 잘못 설명했네요. 미터파세크가 이게 아니라 이제 V가 미터파세크, 초당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초당 움직이는 속도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초당 움직이는 속도가 1초인데 우리가 보통 기기를 다룰 때는 라운드 퍼 세크라는 말을 써요. 라운드 퍼 세크, 라운드 파 미니트. 라운드 파 미닛이란 말은 뭐냐면은 라운드 몇 바퀴를 돌았냐, 미니트 1분에 몇 바퀴를 돌았냐 하는 거예요. 60 rpm이다 그러면은 1분에 60바퀴를 돈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V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분의 2파이RN이 V가 결국 이게 된 건데요. 어떻게 V에서 이게 됐을까? V는 도체의 속도라고 볼 수 있죠. 도체 속도가 지금 원 위에 도체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얘가 원주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 V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원을 피면은 사실 원을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 V라고 그러는 속도는 원 위를 따라서 도는 회전 속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PM이다, 몇 RPM이다 그러면은 사실 얘가 몇 바퀴를 돈다는 얘기죠. 1분당 몇 바퀴를 돈다면은 N이 PM이라고 그랬으니까 N을 1분으로 나누면은 10으로 초당 몇 바퀴라는 게 나오죠. 1초당 한 바퀴를 돌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주의 길이죠. 원주의 길이 1초당 N 바퀴를 돌았으니까 그 n 바퀴를 돈 거에다 곱하기 2파이 r 곱하는 원주가 한 바퀴가 2파이 r이란 거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2파이 r 거리를 곱하고 그 다음에 몇 바퀴를 도느냐는 rpm이 1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초당 회전수 60으로 나오는 초당 회전수가 나오면 1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가 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우리가 파이라고 그러는 극당 자속수를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극당 자속수를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얘기를 자속이 이렇게 파이가 있다. 그럼 파이가 있는데 이 단면적이 1m, 1cm, 뭐 1m, 1m 그러면은 1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값이 자속이 되는 거죠. 면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면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걸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자속은 여기서 가요. 하나로 뭉쳐져 버렸네요. 돌리나 봅시다. 반면적, 즉 자속이 이 면적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반원의 표면적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이 반의 면적을 구해서 그걸 A로 생각을 해서 자속 파이를 나눠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속 밀도 B 값이 되는. 왜? B는 면적으로 나눈 값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B죠. 결국은 B인데 자속, 극당 자속수를 면적으로 나눌 수. 이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지름 곱하기 지름이 얼마 됩니까? 2R이죠. 곱하기 파이 주변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길이 L을 곱해주면은 원통의 면적이 되는데 그것의 반이니까 이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2가 없어지고 파이 R 됐습니까? 그래서 B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V고 이것이 B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L 없어지고 뭐 다 없앨 거 없애고 그럼 남는 게 뭐죠? A 남고 요거 남고 P도 남고 E는 요거 없어지고 파이 R 없어지고 L도 요거 없어지고 그럼 60분의 N 남고요. 파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분의 Z도 A분의 PZ 또 살아남고 수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수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얻어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봤을 때 좀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A는 기계가 갖고 있는 병렬 회를 쓰고 P도 국수니까 뭐 이극기니 사극기니 다 정해져 있는. 그 다음에 N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N은 이제 속도니까 라운드 파면 발전기를 얼마나 빨리 돌려주느냐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도 자속의 수니까 우리가 분자석이라고 그러면은 파이 값을 전류를 조절해서 조절이 가능하죠. 이 Z도 총 도체 수니까 이거는 기계 상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 Z, A는 이 기계 상수로 볼 수 있어요. 기계가 이제 만들어져서 운전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조건이 A, Z, P가 주어지니까 기계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60도 여기다 집어넣죠. 뭐 K라고 상수 값으로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K 그 다음에 N, 파이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기되는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자속과 그다음에 라운드 per minute 회전 속도를 빨리 하면 높은 전압. 자속을 세게 하면은 여기서 이 자속은 지금 영구자석이지만 전자석으로 해가지고 전류 I를 크게 해서 파이를 크게 해주면은 높은 전압을 유기되는 거죠. 그게 뭐 당연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던 플레밍의 법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동 발전기를 논의할 때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것이 전동기에서는 이제 힘, F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F라는 것은 우리가 플랭임의 왼손 법칙이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자속 밀도, 그 다음에 길이 L. 이거 한 도체당 내용입니다. 한 도체당 내용인데 이 도체가 사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여러 개가 모여서 토크를 내게 되는 거죠. 즉 도체는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둘로 감으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수직 방향, 접선 방향으로 F라고 그런 힘을 내겠죠. 접선 방향으로. 여기서 F를 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대신 얘가 토크를 발생할 때 원통상의 위치에서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힘을 발휘하니까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힘이 발생하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모든 도체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이제 토크를 발생하게 된다. 요건 의미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밍의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도체가 결과적으로 토크를 영향을 미치니까 밑에 보이는 것처럼 토크의 값은 F 곱하기 R. 그렇죠? 이거는 물리 시간에 배운 거죠. 길이가 이제 R 길이가 있고 중심축에서 수직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F라고 그러는 도체가 힘을 받으니까 이거 돌리라고 그러는 토크 값은 F 곱하기 R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F 곱하기 R이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려를 한다고 F 곱하기 R 하고 여기다가 A분의 Z를 곱해주면 되겠죠. 총 도체수하고 병렬 회로수하고 A분의 Z가 영향을 최종적으로 미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분의 Z가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자, 수식이 중요하죠. 자, T는 A분의 BILR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각각 도체에 걸리는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A분의 결국 Z를 곱해준 거고요. BILR에 곱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BIL 이것이 이제 F였었고요. 그 다음에 R을 곱해줬었고 토크가 된 거죠. 근데 한 개가 갖고 있는 도체가 아니라 A분의 Z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A가 만약에 병렬 헤르스가 한 개밖에 없다. 이게 한 개라고 그러면 도체들이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하나로.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 연결이 다 돼 있고 하나의 병렬 회로니까 전류가 다 I가 다 똑같이 흘러요. 그리고 병렬 회로수는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 뭐 한 개, 총 도체수가 두세, 네, 다섯 개다. 다섯 개면은 그 도체수만큼씩 다섯 배가 되는 거죠. A는 하나니까 1이 되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그렇게 각각 도체에 흐르는 만약에 병렬 회로수가 두 개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들이 이제 병렬로 두 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든 간에 가서 뭐 이렇게 연결되고 그랬다. 그러면 여섯 개 도체가 있는데 병렬 회로수가 두 개다. 각각의 도체에는 몇 개의 전류가 흐르냐? 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병렬 회로수가 둘이니까 반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전류가 이만큼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총 도체수가 6개였었다. 그러면은 총 도체수는 다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총 도체수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로 되니까 반으로 주니까 병렬 회로수가 2면은 2분의 1로 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반으로 나눠주게 된다는 얘기죠. A분의 Z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유익한 수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T는 오메가분의 P라는 식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여기서 P라는 것은 이제 전력 의미하죠. 에너지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값, P 값은 와트로 표시하기도 하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죠. 곱하기 전류. 요 수식, 이거 EI는 오메가 T라는 수식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전기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EI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기계적 에너지로 다 변환됐을 때는 오메가 T라고 그러는 에너지하고 같은 값으로 쓰인다.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간 경우 기계적 에너지로 바뀔 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경우죠. 즉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를 배울 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그런 수식입니다. 전압 전류는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어떤 계통의 전압과 양단의 전압과 그것을 관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안다 그러면은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전력이 공급이 기계적으로 어떤 축상에서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간 전기 에너지를 전부 다 각속도 곱하기 토크라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 값들을 본다 그러면 오메가라고 그러는 개념에 대해서 각속도죠. 시간당, 그쵸? 초당 몇 바퀴를 도느냐. 한 바퀴가 2파이니까 2파이 라디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당 회전수를 n이라고 그런다면 초당 회전수는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고 rpm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그랬죠. 분당 회전수 60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2파이 60분의 n이라고 그러는 이 값이 오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주 쓰는 개념 중에 킬로그램미터, 토크의 단위로 사용되는 킬로그램미터, 1kg미터는 뉴턴미터로 바꿨을 때 9.8 뉴턴미터가 된다. 킬로그램 단위가 더 킬로그램 단위가 9.8, 킬로그램미터는 9.8 뉴턴미터. 그래서 요 토크의 단위를 사용할 때 뉴턴미터나 킬로그램미터 자주 변환돼서 사용되니까 9.8이라는 변환 상수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직류기에 있어서의 발전기와 전동기 관련된 수식에 대해서 유도 과정과 성질들을 좀 공부해 보았습니다.